여기서 뭔가 조금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좁아요. 조금 구축 건물이라서 네. 녹물이 많이 나와요.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는 거의 찐 한국 템포인데?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강동구에서 살고 있는 룸메입니다. 베트남 분이신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아니, 저 완전 100%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 완전 100% 네. 베트남 사람? 네. 언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 19년에는 한국에 왔습니다. 19년이면은 네. 4년 네, 정도 딱 됐네요. 4년이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때 한국에 오셨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 전공은 보건학이었어요.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정도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도 졸업하시고 네. 일도 하셨는데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왜요? 원래 보건학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근무했는데 근데 근무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제 적성이랑. 아, 적성이랑? 아시겠지만 병원 같은 그런 직장이면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해야 돼요. 똑같은 루틴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매일 새로운 일? 좀 하고 싶은 그런 성격인데 똑같은 루틴을 하면 약간 좀 심심해. 나의 적성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맞았다. 응.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나라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왜 한국인지가 나 너무 궁금해요. 이왕 나오는 김에 다른 나라에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이는 돈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은 다른 나라는 가고 싶어도 미국이나 호주, 유럽은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너무 현실적인데 뭔지 알 것 같아. 그 중국, 일본, 한국 3개 나라 중에 는 갈 수 있었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국을 선택하신 어떤 일 혹은 뭔가를 배우고 계신 겁니까? 대학원 졸업학기 여기서 뭐 공부하세요?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고 아, 있습니다. 통번역? 네. 베트남에서도 자취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합니까?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됐다. 오, 그래요? 그런 문화는 있었는데 요즘은 좀 개방되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사회, 인간관계 경험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점점 늘어나서? 네, 늘어나서 서울에서도 네. 강동이라는 곳인데 네. 왜 여기에 살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 바로 근처에 자전거로 가면 한 7분? 어떻게 보면 학교가 근처라서 여기에 계신 네. 어때요? 한국에서 이제 살아보시니까 아,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아쉽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아쉬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만족스럽다? 오케이. 만족함. 어떤 게 그렇게 좋은가요?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평일에는 학교 다니고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 통역을 하러 나가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은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네.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다. 네.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 오피스텔. 네. 근데 좀 여담이지만 베트남에 계실 때 어디 쪽에 계셨습니까? 저 하노이예요. 하노이 가봤어요. 아, 그래요? 언제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20대 중반? 10년 정도 됐 어떻게 오래됐다. 와, 20대 중반인데 10년 전이야? 베트남에도 이런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네.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니 아파트라고 불러요. 작은 아파트다. 네네. 그래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0년, 25년 정도 된 이제 그런 곳일 것 같은데 여기 한국에서 첫 번째 집이신가요? 아닙니다. 원래는 예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 광주에 계셨었군요. 네, 1년 정도 그 다음에 20년부터 서울에 올라왔어요. 반지하에서 네. 한 1년 정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는 2년 정도 가락시장역에서 작년 말에 여기로 왔습니다. 아까 그 반지하에 살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듣기로는 반지하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래요? 베트남에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무조건 1층부터요. 네, 월세, 전세, 그리고 매매한 것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신 거예요? 월세예요. 월세예요? 여기는 얼마 정도입니까?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러기엔 너무 역 앞이란 말이죠. 1000에 50? 혹은 500에 55? 나와요. 500에 40? 안 더워요. 아, 그래요? 500에 35? 네. 하노이도 이제 호치민과 이제 응, 비슷하게 이제 대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뭔가 이 정도 집을 뭔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일단 베트남에서 보증금 개념은 보통 한 달치 하면 두 달치. 35에 35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요 정도 컨디션이고 교통이 좀 편한 곳이면 40 정도? 한 달에? 똑같네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네네. 대도시라서. 그래서 집 구조 설명드리면 여기가 이제 신발장인 네. 것 같고요. 화장실, 그리고 들어가면은 공부하시는,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기타 등등. 이게 신발장이 이거라는 게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 이게 신발장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행거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네네네. 이게 처음에는 옷장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 하긴 여기가 30년 정도 되면 여러 명이 살았을 거고 그런 게 좀 있겠군요. 여기가 네. 이제 화장실인 네. 거죠. 샤워 부스가 없는. 근데 저 샤워부스는 안 좋아해요. 청소하기 좀 힘들어요. 일본에 최근에 촬영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샤워 부스가 아니라 거의 욕조. 90% 이상 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욕조도 없고 샤워부스도 샤워부스도 없고? 요즘 최근에 신축 아파트 갔던 경우는 샤워부스는 되게 샤워 부스. 욕조가 아니라 샤워 부스를 조금 이제 가는. 여기서부터가 아마 주 생활 공간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나는 냉장고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걸 드실까? 그러면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드시나요? 네. 근데 좀 이따가 주방을 촬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좀 좁아요, 주방이.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로만 드시는.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골곰탕?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다. 국물을 많이 좋아해서 국물? 오, 그럼 얘네들은 뭔가요? 얘네는 약간 소시지 같은 건데 소세지? 베트남식 소시지이고요. 베트남식 소세지? 그리고 얘는 그 생강, 글라스 멜론. 그 살짝 향나는? 특히 톰염 드실 때 무조건 그 향이 나. 맞아요. 저 좋아하거든요. 얘는 뭔가요? 얘는 파예요, 파. 얘가 파예요? 네, 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는 뭔가 길어갖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재료는 어디서 구매를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요즘 쿠팡에서 진짜 안 파는 게 없구나. 네, 안 하는 거 없어요. 재밌다. 얘는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이렇게 드세요? 네. 근데 이게 옥수수랑 찹쌀? 그럼 저게 밥을 해서 드시는 그런 건가요? 가끔이에요. 옥수수밥 같은 느낌인 거군요. 이거 뭐예요? 얘도 베트남 음식인데 네. 간식 같은 거예요. 혹시 월남쌈 드셔본 적 있어요? 좋아해요. 그 월남쌈에 그 네. 싸는 라이스 페이퍼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작게 잘라서 고춧가루, 양념이랑 같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뭘까? 나 이런 거 너무 궁금하고 뭔가 먹어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모닝글로리. 이건 안 돼. 공심채. 좀 여담이지만 김치를 원래 알고 계셨나요? 김치라는 존재를? 네, 베트남에 있었을 때도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가끔 이렇게 사서 드시는. 네네네. 여기까지가 주방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베트남도 쌀을 먹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거기도 이제 이런 밥솥을 많이 씁니까? 네, 집마다 다. 집마다 다 이렇게 네. 밥솥을 쓰는군요. 이게 말씀해주신 주방이 작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여기서 뭔가 조금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좁아요. 좀 구축 건물이라서 네. 녹물이 많이 나와요. 이거 말씀해주시는 거는 거의 찐 한국 템포인데? 네. 그러니까 이 필터를 제가 네. 단지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미 변색이 되었어요. 이미 변색이 된 저런 필터?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조금 많은 느낌인데 베트남에서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5년 전부터 점점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쌀로 만든 면? 베트남 면요. 이거는 진짜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뭔가 음식이다. 뭔가 좀 이런 것들 좀 있나요? 나 이거 근데 본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서 샤브샤브는 드셔봤으면 네네. 거의 무조건 이 면이 나올 거예요. 약간 육개장 같은 느낌?
비유가 그 육개장 얇은 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에서 살국수는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네. 이 양 추천 이게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이게는 포장지는 약간 한국인데 사실 원산지는 베트남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태국식 볶음 쌀국수면이야. 베트남에서 만든 태국식 볶음 쌀국수면을 한국 포장지로 만들어서 판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나라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왜 한숨을 드시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처음에 좀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요? 베트남에서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다 같이 아. 분리하지 않고 분리를 하는 나라가 아마 더 적을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는 이것도 하나예요. 전 집에 일주일에 음식 배출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날이? 근데 여기 오피스텔을 1층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집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미료들입니다. 간장도 있고 기름, 베트남 음식을 만들면 무조건 얘는 있어야 돼요. 뭔가 액젓? 늑맘. 맞아요. 저도 먹어봤어요. 맞아요. 얘는 베트남 소스예요. 바비큐 할 때. 혹시 주방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아쉬운 거는 이 라인 보시면 네. 이게는 원래 세탁기의 배수 원래는 밑에를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로 빼야 되는 무조건 거구나. 돼요. 이 사다리는 항상 저기로 이제 옮기시는 겁니까? 잘 때만 평소에는 여기다가 두시고. 네, 일어날 때 무조건 여기로 옮겨요. 왜요? 있으면 자꾸 올라가요. 그 습관을 좀 고치기 위함이군요. 네. 사실 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일부러 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몸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하고 위에가 침대고 밑에서는 뭐 하십니까? 일하고 나서 잠깐 쉬고 싶다. 그럼 여기 가서 누워요. 그래서 전기 매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벙커 침대라고 하나요? 이걸로 이 일부러 침대. 사신 거예요? 네. 왜요? 일반 침대이면 자꾸 누워요. 눕는 거를 그러니까 안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네, 일 좀 더 집중하고. 일이 굉장히 많으신가 봅니다. 네, 학교 수업도 많고. 그러면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뭔가 한국에서 계실 수도 있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신가요? 한 학기 정도 한국에 좀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결정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네, 결정하지 네, 않으신. 네, 여기는 이런 거를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잘 때 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신 그래서 거구나. 물이 여기도 있고 네. 무조건 잘 때는 안대랑 귀막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소파잖아요? 소파 매트예요. 소파 베드? 술 좋아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네네. 항상 술 먹고 여기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친구는 아침 루틴은 세수하고 나서 와서 여기 앉아서 스킨케어도 하고 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거를 이제 다 하는 공간이군요. 네. 그래갖고 더 많이 놔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놓고 쟤도 네, 2층으로 네,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작년에 한번 통역하러 나갔을 때 메모장을 받았습니다. 이 메모장은 써주신 분은 20년 넘게 통역 하신 분이요. 분. 네. 그러니까 선배가 이제 피드백을 준 그건 좀 봐도 될까요? 네. 야, 약간 이게는 학교에서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그런 통역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혹시. 사전 학습은 진짜 중요해요. 통역하러 나가면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 느낌? 예를 들어 오늘은 정치, 내일은 안보, 그 다음 날에는 국방, 어떤 날은 금융. 통역하러 나갈 때 제가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된 그런 느낌?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신청하게 된 계기 이게 좀 아쉽지만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오셔서 제가 생활하는 모습은 조금 못 네네. 보실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곧 졸업할 건데 네. 그동안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을 맡겨주신 그 파트너분이랑 특히 제가 사랑하는 과외생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상 소감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